세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뽑은 기사를 보면 항상 상위권에 있는 중국. 그 원인을 분석한 한 미디어에서는 감염병과 영토 분쟁, 해양 자원 남획, 부채를 목줄로 내정 간섭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종류의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을 시작으로 동맹들이 보이콧을 시작했고,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정부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라며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등이 이유였는데요. 이후 영국과 캐나다, 호주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일본도 정부 고위 관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죠. 이외에도 리투아니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이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했습니다. 결국 개막식에 참석한 정상은 고작 21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분쟁이 적었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는 68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었고 그때에 비해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참석한 지도자들도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개막식에 지도자가 참석하는 국가의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의 6%에 불과하다라고 전했죠. 대부분이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으러 참석한 나라들 뿐입니다. 지도자들이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어제 올림픽 개막식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분노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서 있는 거 보이시죠?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훔치려고 하는 한국 문화가 한복입니다. 중국 방송에서도 한복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뇌가 녹아버린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다른 컷에서 한 중국인이 상모 돌리기를 하고 장구를 연주하는 등 한국의 고유의 문화를 마치 중국의 문화인 양 세계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한복을 입고 개회식 현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죠. 황 장관은 붉은색의 한복 외투인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나라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관중석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황희 장관은 눈앞에서 애인 빼앗긴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인간적으로 중국 전통 복장은 이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디에서나 응가를 쌀 수 있는 바지던가?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똥이나 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만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인도 국민들 또한 분노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인도는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중국은 격투기 선수까지 동원해서 치고 받고 싸우는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인도 국민들은 중국 제품까지 불매운동을 진행하며 혐중이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인도 정부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뒤통수를 때리기 전까지는요. 성화봉송은 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개최 국가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성화를 옮기는데요. 여기에 인도와 국경 유혈 충돌과 관련된 중국 군인이 포함된 일을 인도가 알게 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6월 양국의 몽둥이 충돌 사건에서 국경방어 부대의 연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국가와 국경을 지킨 영웅 연대장 칭호를 받고 그 업적을 계기로 성화를 옮기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인도를 개무시한 중국의 선택이었죠. 결과적으로 13억 명이 살고 있는 인도는 코치, 기술자, 팀 매니저를 포함한 6명만이 올림픽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개막식에도 단 4명만이 카메라에 잡혔죠. 우려스러운 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식 정보 통제와 검열인데요. BBC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선수단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고 하죠. 대신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휴대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명목적인 이유는 후원사와 계약 및 코로나 질병 통제를 위해서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중국 정부는 외국 선수들이 중국의 상황을 SNS에 올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도쿄올림픽 당시 여러 선수들이 골판지, 침대 등 열악한 선수촌 상황을 SNS에 여과 없이 올려 도쿄올림픽 조직위를 당황케 한 걸 중국 정부는 사전에 이런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지간히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선수단에 지급하는 임시 휴대폰에는 천안문 사태, 파룬궁 등 중국에서 금기시하는 단어를 원천적으로 검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미국 선수단도 선수들에게 중국에 갈 때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길 권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수들에게 공고했습니다. 역시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통제와 강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외국 선수들이 항의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하죠. 지금 모두가 화가 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화가 난 나라는 이 두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홍콩과 대만입니다. 홍콩은 우선혁명 같은 민주주의 운동으로 중국에 저항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에게 강제적으로 먹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전쟁 위협까지 받으면서 나라의 존속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에 계속되는 저항을 시진핑의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기에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대만과 홍콩이 들어왔을 때 시진핑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물론 홍콩과 대만인도 매우 불쾌했을 거라 짐작됩니다. 과연 비호감 올림픽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물론 올림픽에서 있던 일은 중국의 통제로 세계로 알려지긴 쉽지 않겠죠. 문화를 빼앗고 중국을 찬양하기 위해 개최된 올림픽이 망해서 사람들이 안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 방송은 시청해야겠죠?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흘린 땀방울만큼 결과가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